저번 시간에 세금관과 그 취득세 관세 부분 설명 마치다가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 강의가 끊겼는데요. 추가로 오늘은 세금관과 나머지하고 접대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상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은 안 보여드리는 걸로 목소리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춰지는 교재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페이지 하단에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요거는 개별 소비세는 뭐 샤넬백 같은 경우, 주세는 술,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인데, 요거는 뭐 자연스럽게 그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간접세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 회계 처리하는데 뭐 특별히 신경 쓰실 건 없고, 그 뭐 받는 그대로 그냥 잡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 듀티 프리라고 되어 있는 면세하고, 요거는 이제 공항에서 주로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 가보시면 제주도 같은 데도 있고 텍스 프리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차이점 좀 알려드릴게요. 듀티 프리는 관세법에 나오는 면세인데, 여기는 어떤 세금이 면세되냐면 부가가치세, 술에 붙는 주세, 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 그 다음에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하고 관세, 요렇게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텍스프리는 조세특례제한법 107조에 나오는 건데, 요거는 외국인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부가가치세하고 개별소비세가 환급받거나 이제 면제되는 거예요. 그 우리도 외국에 나가보면 가끔 그 세금 환급 받으려고 공항에서 줄 서시죠?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듀티프리하고 텍스프리는 다르다. 요거는 뭐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데, 요거는 그 이제 현황에 따라 다르죠.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은 당연히 취득세와 같이 자산 처리하시고, 법인 설립할 때는 창업하시는 거니까 창업비고, 이게 예전에는 뭐 이한자산이라는 항목으로 자산 처리했다가 상각했는데, 그게 꽤 오래전에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비용 처리하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할 때 요거는 이제 비용 처리하신 분들 많은데, 요거는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신주 발행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계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점 이전이나 지점 설치하는 것은 그냥 세금 광고로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서 이제 국세청한테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110원 중에서 10원은 돌려받으면 그거는 내가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냈는데 다시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비용 처리할 수도 없고 자산 처리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 자산 처리하는 거는 잠시 부가세 대급금으로 쉽게 말하면 국세청에 대한 미수금이죠. 그거 이제 받기 전에 임시적으로 잡는 그런 자산이라는 의미지, 영구적으로 잡는 자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세액 공제 안 됐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조금 구분하셔야 될 게, 약간 그 사유가 불량하다 하는 거하고 어쩔 수 없다 하는 거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불량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매입세 불공제분 중에 사업 무관, 등록 전, 세금계산서 미제출, 요거는 최종적으로는 비용 인정 안 됩니다. 송금불상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 뭐 잘 아시겠지만 면수사업자 매입 같은 경우,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자산으로 잡아도 되고, 이제 없어지는 거는 비용으로 잡으시면 되고, 그 토지 관련된 거는 당연히 토지로 잡으시면 되고, 영수증 교부도 뭐 이것도 이제 재산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산으로 잡으시든지 비용으로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것은 참고로 여기서 이제 소형 승용차라고 해서 혹자는 뭐 조그만한 차, 뭐 저기 경차 뭐 이런 것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승용차가 G90 이런 거죠. 그거 다 세법적으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예요. 요거는 일단은 뭐 관련된 거는 자산으로 잡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 관련된 휘발유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데, 이제 부가세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논리적으로는 이게 조금 불합리해요. 이게 법인이 예를 들어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사면, K9로 말씀드릴게요. 사면은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데 공제가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공제 안 됐으면 공제 안 된 차를 다시 매각할 때는 또 부가세를 붙이면 안 되는데, 공제는 안 해줌에도 요거를 다시 매각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인 베이스는 별로 없고, 이건 약간 징벌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저도 예전에 한 30년 전에 공부할 때도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요거는 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징벌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접대비는 이제 비용 처리를 당연히 부가세가 공제 안 되니까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요건 뭐 접대비이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한도 계산하죠. 한도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송금불산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간주 임대료라는 건 뭐냐면 이제 보증금 1억을 받는다, 이거는 월세 대신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세로 한 50만 원, 60만 원 받으면 되면, 반대로 보증금으로 1억이다 이러면 월세 5, 60일 때는 당연히 부가세가 붙는데 보증금 1억에 대해서 부가세가 안 붙으면 형평성에 안 맞겠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로 본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간주 임대료라는 항목을 쓰는데, 요거는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 중에 누가 낼 건가를 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시는 분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제매입세액은 음식점 같은 데에서 쌀이나 배추를 사면 그게 이제 면세품이잖아요. 계산서로 받는 건데, 이제 이론적인 베이스는 있어요. 뭐 누적 효과, 환수 효과 해가지고 이론적인 베이스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108분의 8, 109분의 9, 뭐 이렇게 104분의 4 이런 율들이 있어서 공제를 해주잖아요. 근데 원래 쌀이나 배추에는 부가세가 원래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별도로 부가세에서 빼주니까 그만큼 쌀값이 줄은 거죠.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별도로 부가세 공제를 예를 들어서 뭐 8만 원, 9만 원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그만큼 원재료 가격이 줄은 거니까 당연히 원재료 매입 가격에서 공제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요거는 이게 이제 세법적인 용어로 이게 부가세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부가가치세를 보통 부가세라고 하죠. 세법에서는 본세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해요. 농어촌 특별세가 그 대표적인 그 세금이고, 그래서 요게 이제 세법에 법인세에 붙는 뭐 부가세로 농어촌 특별세 같다 이러는 거죠. 요거는 뭐 그냥 그 본세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공과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과금은 공적인 부과금, 뭐 세금과 비슷하긴 한데 세금은 아니고, 뭐 사람들은 세금으로 생각하죠. 뭐 그런 것들을 어떤 걸 비용으로 인정하고 어떤 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까에 대한 거가 있는데, 제가 책을 보고 웬만한 건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법인세 그 세금관과 명세서에서 송금불산입으로 하실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가산금, 그 다음에 뭐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재보험료, 가산금은 송금불산입인데 보시면 산재보험료, 연체금은 또 송금산입이죠. 그리고 또 건강보험 가산금은 송금불산입이고, 국민연금 연체금은 송금산입이고, 지체상금이라는 건 이제 지체보상금 같은 건데, 이게 좀 늦은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돈이에요. 요거는 비용 인정돼요. 그리고 정기요금 연체 가산금 요것도 비용 인정되고, 조합비, 협회비, 상공회의소회비, 적시자회비 다 인정되고, 교통유발 부담금,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됩니다. 그런데 폐수 배출 부담금은 안 돼요. 요거는 조금 질이 안 좋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기본 배출 부담금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초과 배출 부담금이 있는데, 기본 배출 부담금은 비용 인정되고,
초과 배출 부담금은 비용 인정 안 됩니다. 그리고 물환경보전법 배출 부담금 부과금 송금불산입이고, 뭐 개발 부담금은 토지 뭐 형질 변경 이럴 때 나오는 건데, 요건 당연히 토지 원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 지으면서 이제 원인자 부담금들이 있어요. 그 인입비 같은 경우인데, 수도시설, 하수도 이런 것들, 이거는 건물의 취득원가로 잡고 나중에 취득세 과표에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체험 공제 기여금 송금 산입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생관과는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접대비 보겠습니다. 접대비는 보시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실 게, 자, 접대비와 기부금과 광고 선전비, 그리고 판매 부대 비용, 복리 수행비, 이게 이제 상대방이 누구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좀 다루는데,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쓰는 돈,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나가는 돈, 광고 선전비는 특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나가는 돈, 판매 부대 비용은 판매와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소유됐다고 인정되는 돈,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에게 쓰는 돈,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애매해서 조세 분쟁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문사 묵가지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조세 분쟁이 있었던 건데요. 그거를 접대비로 볼 것이냐, 판매 부대 비용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크게 한번 붙어본 적이 있어요. 당연히 신문사는 판매 부대 비용이다라고 했고, 과세관청은 접대비다라고 해서 붙었던 적이 있는데, 결과는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에 이제 통상회의비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하게 돼 있긴 해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회의비는 뭐 인정되는데, 그러니까 적당한 금액 정도 쓰면 되는데, 요건 참 애매하죠. 요건 뭐 그때그때 사안별로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는 3만원 이상을 쓸 때는 꼭 법인신용카드로 사용하시고, 만약에 사용 안 하면 바로 송금물산입 된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접대비 같은 경우는 카드도 개인 카드로 쓰면 인정 안 돼요. 무조건 법인 카드로 써야 되고, 반대로 접대비 이외의 비용들은 개인 카드로 썼어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비용 인정이 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 카드를 써야 되고, 접대비 아닌 비용들은 가급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인 카드를 안 썼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비용 인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출 채권, 우리가 돈 받을 거를 그냥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냥 귀찮아서 하는 그렇게 의무 포기, 철저한 채권 회수 노력을 하지 않고 임으로 포기하는 것은 세법에서는 접대비로 봅니다. 접대비로 본다는 것은 한도가 초과된 것은 다 비용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접대비 한도가 좀 늘었죠? 뭐 그래서 그 전에 중소기업 한도가 2,400부터 시작했는데 3,600이고, 뭐 매출에 뭐 1,000분의 2 정도 되니까 대략 계산해 보면 매출 30억짜리 회사가 한도액이 한 4,500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한도가 일반 업종의 50%로 제한된다는 거 정도 아시면 되고, 처리 순서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뭐 특별한 내용 없고, 일단은 뭐 을표부터 시작해서 가표로 간다는 거하고, 경조사비 20만원 초과 금액하고, 그 다음에 3만원 이상 금액 중에서 신용카드 미사용액부터 일단은 1차로 송금불산입하고, 그거 나머지 금액 가지고 한도 초과 계산해서 2차로 송금불산입 한다는 거. 즉 을표부터 시작해서 가표로 간다는 정도 아시면 뭐 도전상에서 입력하시면 뭐 특별한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조사를 좀 세게 하면 상품권 지급액하고 경조사비는 금액이 좀 크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상대방과 내용을 적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경조사비는 어차피 우리가 아주 많은 금액은 아예 어차피 20만원 넘어가는 건 아예 우리가 부인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카드로 상품권을 사는 경우는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크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가 있고 상대방을 적시하지 못하면 어차피 저기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해서 대표자 상해 처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권은 통상적인 범위 내외의 상품권을 우리 거래처에서 계상했다 하면 반드시 저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법인카드로 긁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 특히 상품권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건 뭐 그냥 써놓은 건데 리베이트는 뭐 그냥 현금으로 주는 거죠. 이건 뭐 당연히 인정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 아까 상품권 얘기 다시 나오는데 요게 이제 금액이 아주 크다. 뭐 상품권을 뭐 2천만 원을 요걸 줬다, 3천만 원을 줬다 이러면 사례금으로 봐서 상대방에게 그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걸로 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품권이 뭐 누가 봐도 인정될 수 있는 명절 상품권 이런 정도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면 괜찮지만 이거는 뭐 약간의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금액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저하고 상의를 하시고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접대비까지 강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